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주 시장이 뜨거워도 이렇게 활활 타오를지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시장이 매일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무거운 삼성생명을 거의 20% 가까이 올리면서 순간 50조를 훌쩍 넘기는 상승, 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면서 지금의 시장 정말 이 밑도 끝도 없는 배팅이 엄청나게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구나. 그 무거운 삼성생명조차도 그렇게 날려버릴 정도이고, 특히나 NXT 시장에서는 호가 공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빈 호가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올려버리는 그 힘도 정말 무시 못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딱 200억 들더라고요. 200억 정도 거래 터트려 가지고 날려버리는데 뭐 시총 50조 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 40조 대에서 20% 올리면 한 8조 늘어. 8조의 기업 가치 올리는데 200조면 되는, 200억이면 되는 지금의 한국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재밌네요. 재밌어 시장이. 역설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이 대형주라는 것은 원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되고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장해 주는 부분이 좀 많죠. 근데 이러한 대형주조차도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한 시장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고점에서 잘못 매수하면 그런 대형주는 또 그 고점을 다시는 또 안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서, 특히 대형주가 많이 올라갈 때는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렸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유료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란과의 전쟁, 미국과 이란과의 교전이 시작된다면 높은 확률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미국의 기술과 이란의 기술 차이의 격차, 군사력의 격차는 어마무시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이 확전으로 되고 또 오래 유지되고 그런 형국으로 갈 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군들은 지금 시장이 빠지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란 관련된 이슈로 시장에 빠진다면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자, 이어서 시장이 여전히 폭발적인 장세라는 것은 시장의 테마가 살아있고, 또 최근에 정책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아주 오랫동안 끌고 왔던 3차 상법 개정이라는 이 큰 테마 하나가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법안 통과를 내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 국내 이슈로 올라왔던 하나의 큰 축,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끌고 올라왔던 하나의 축이 저물어 갈 때, 정부에서는 코스닥 3천, 코스닥 부양에 대한 의지를 대통령이 필요하고 있다면 그 동력을 누가 받겠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2차 전지의 에코프로도 있고, 물론 반도체도 존재합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가 잘하거나 뭐 하면 알아서 올라가는 거고, 종목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구간마다 수혜가 오는 종목군들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이 뚜렷하게 붙어주고 종목군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종목군들 틀 안에서 바스켓 매매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게 코스닥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지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3월달에 기회를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란과의 전쟁은 매수 기회일 뿐이고 시장은 여전히 폭발적인 장세가 연속이 됩니다. 단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차별화로 갈 것으로 예상되며 말 그대로 3차 상법의 이 코스피 부양에서 3월 코스닥 부양에 바이오의 시간이 올 가능성에 우리는 배팅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보면은 거래대금 준수한 상태에서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사실 지수로 보면 얼마 안 빠졌지만 코스닥 150업종 마이너스 1%가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150업종 제약바이오를 제외하면 어딘가에서는 또 굉장히 또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에코프로 형제 그리고 반도체 섹터 종목군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안 좋은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 마이너스 1%까지 빠지면서 지수가 코스닥이 아침에 쭉 밀렸다가 저점에서 쭉 위로 올려치고 코스피도 그렇게 했지만 장중 변동성을 보였던 부분은 미국 나스닥 선물의 하락에서 기인했는데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기사로 인한 부분입니다. 뭐 트럼프가 일단은 선제 공격을 하고 제한된 공격 이후에 이제 상황 봐서 대규모 공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란에 대한 이 부분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오늘은 뭐 매수로 대응을 좀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단타도 좀 그냥 치고요. 이렇게 좀 바라봤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그냥 시장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항생은 오히려 오늘 굉장히 셌습니다. 반도체, 테크 강했고요. 대만도 뭐 오늘 0.6% 하락이긴 한데 기판 쪽하고 오사트 즉 후공정 우리나라의 오사트 기업은 두 개 있죠. 하나 마이크론과 두산 테스트가 있는데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최근에 움직였던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삼성전기가 왜 지금 이렇게 3일 연속 폭등을 했습니까? 일본의 무라타가 지난주에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단기간에 지금 한 40% 올라왔고 오늘 사막 콘덴서가 상한가까지 들어가기도 했는데 아직 가격 인상 안 했고요. 얼마 할지 모릅니다. 그 가격 인상하면 그만큼 삼성전기 이제 반영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가동률 95%니까 이 상태고 또 대만의 이비덴 기판 회사죠. 이비덴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이수페타시스, 데더, 두산 뭐 파미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는 거고 오사트 기업들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게 대만 논리예요. 다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스페이스가 없대. 공간이 없대요. 예? 그래서 외주로 적극적으로 외주를 지금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으니 사라. 사라. 뭐 손실 나면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시장 흐름이 이런데 사라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외로는 뭐 무난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주말 참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패소. 그러나 시장은 예상했다고 하며 지수는 상승 마감해 코스피 선물은 2% 추가 급등 마감했으니 오늘 시가는 갭상승할 예정이긴 한데 주말 사이 트럼프가 10에서 다시 5 더해서 15% 원점으로 돌려놓고 오픈 AI는 1.4조 달러에서 6천억 달러로 투자가 축소되는 등 노이즈는 분명히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는 길은 정말 가긴 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고 식을 줄 모른다는 게 그 무거운 삼성생명 NXT에서 20% 가까이 급등시키는 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기관도 급하고 외인도 급하고 개인도 급하고 다 급한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면서 돌다리 두드려보고 대응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다. 10번 잘하다가 비중 배팅 한번 하면 망하는 게 이 바닥이거든요. 망하는 게 이 바닥이니까 항상 평정심 유지하고 비중 조절 잘 해가면서 대응하고요. 종가의 비중을 실는 매매를 많이 하세요. 종가 배팅을 하고 장 초반에 매매하고 장 중간중간에 시장 흘러갔을 때는 조심조심해서 하고 왜 어디로 틀 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예? 오래 한 사람도 실수가 많은 게 장중 매매인 것을요. 어디까지 말을 했을까요? 지금 시장의 중심 주도 업종과 테마를 오늘은 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삼전 닉스를 필두로 한 메모리 장세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 우려로 인한 전력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섹터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뭐라 해도 첫 번째 주도 업종이고 글로벌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오늘 노무라에서 우리나라 지수 7,500에서 8,000 가능하다라는 말, 여기에 가장 핵심은 삼성과 닉스가 영업이익의 64%를 차지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한 7,500포인트 8,000포인트입니다. 그게 핵심이다. 반도체가 못 가면, 반도체가 돈을 못 벌면, 전력 인프라가 못 벌면, 에너지가 못 벌면 불가능이다. 이게 코멘트예요. 핵심입니다. 글로벌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 외의 종목군들이 이들보다 더 큰 폭등을 하고 난리를 치고 하면 다 시간 지나면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주가는 테마로 올라가든 뭐 어쩌든 간에 어느 구간에서 가격 저항에 걸리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주가 회귀 현상인데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 빼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원까지 올라갔는데 100원짜리를 뭐 10원으로 빼겠습니까? 100원짜리를 70원까지만 빼더라도 개인 투자자는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이너스 30%도. 만약 하나 60원까지 빼봐. 그러면 더 아픈 거죠. 그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군들, 그 다음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눌림과 조정을 이용해서 수익 종목을 찾아내야 된다. 아니면 종가에 모멘텀이 있는 섹터에 붙어라.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차, 2차, 3차로 이어져온 국장의 3법 개정 이슈겠죠. 드디어 배당 소속 블레 가세를 넘어서 자사주 소화까지 이어지는 3차 상법 개정이 24일 본 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한 축을 분명 담당했고요. 그 과정에서 배당 소속 분리 가세도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오래 달려왔죠. 그런 동안 주가는 상승해서 배당률은 떨어지고 해서 추가 메리트가 얼마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의 축이 이젠 쉴 때가 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일 정책은 코스닥 부양이죠. 앞으로 쭉쭉 나올 코스닥 ETF들까지 보면 결국 제약바이오 쪽, 어제 구인철 부총리, 경제부 부총리 발언도 반도체 다음 바이오를 키우겠다라고 언급까지 했던 걸 보면 3월부터 줄줄이 지속될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 학회들을 모멘텀을 생각을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올라갈 때 막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떨어지는 구간에서 조금씩 계속 담아가시면서 시간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일 정책은 코스닥 말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돈 많이 버는 게 다 누구 덕이죠? 미국의 빅테크들이 삼성과 닉스의 반도체 HBM 열심히 사주니까, 그리고 미국이 AI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전력 인프라가 가는 거고요. 미국이 원전을 깔 거니까 원전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원전에서 뭐가 있냐? 일본이 먼저 투자를 했죠. 우리나라도 해야 됩니다. 대미특별법 나온다. 사실은 오늘 원전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했는데 아침부터 계속 우리 기술 투자부터 해가지고 우리 기술부터 해서 쏴버리니까 굉장히 조금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원전 쪽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선두 종목이 있고 후발 종목이 있어서 선두 후발 뭐 이렇게 해서 좀 종목 순환이 좀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종목군들이 확대될 수도 있고 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 기술이 지금 투자 경고에 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든 뭐 정지 예고든 뭐 이런 게 좀 뜰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내일 좀 안 움직였던 혹은 오늘 움직이다가 말았던 차트를 만들어 놨던 종목군들이 추가로 조금 올라올지 이런 쪽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을 들고 있다 보니까 뭐 종목을 뭐 따로 코멘트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약바이오는 그런 식으로 배팅을 좀 해 나가는 게
아니 원전을 해 나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사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시장을 볼 수 있는 게 정말로 다 언급하기도 어렵고 볼 수도 없겠지만, 오늘처럼 MLCC 무라타 가격 인상 기대감과 이비덴의 가격, 기판 가격 인상, 설의 기판들이 날아가는 거 보면서 사실 뭐 사막 콘덴서가 대장 역할을 했으면 이쪽에 5장의 종목군들이 밀렸을 때 대응할 수도 있는 거였고, 오늘 전력 인프라 막 뜨겁게 올라왔을 때 사실 긴가민가 하죠. 산일전기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얘가 추가로 바로 올라갈 것인지 저항을 맞을 것인지 사실은 중간중간에 배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1등으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배팅하기가 더 편해요. 오히려 1등으로 올라온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상따라든지 그런 전략은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대응하는 전략, 방법, 이런 게 사실은 실전에서는 더 먹히는 전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력 인프라단의 종목군들은 이따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사트 이야기 드렸고, 매수해라 말씀드렸고, 자, 테마라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작년 로봇이 너무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도 못 쓰고 있고, 연말 연초 우주항공이 엄청 강했는데 지금은 호재에도 우주항공 섹터 종목군들이 둔감해집니다. 지금 우주 끝까지 갈 것 같은 모든 것들은 결국 가격이라는 허들과 시장 관심도에서 멀어지는 순간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거나 모멘텀 동력이 떨어지면 박살나게 되어 있는 게 이 바닥 현실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얼마 전에 그렇게 강했던 LNC 바이오 오늘 마이너스 17% 떨어지는 흐름, 그 다음에 반도체 그렇게 좋다는데 오늘 와르르 무너지는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은 엄청 좋음에도 불구하고 녹록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립니다. 자, 반도체 삼전 닉스 양호하고요. 삼전 전기 MLCC 인상 강세 상한가 갔던 점, 기판 쪽 두산 파미셀 올라왔는데 파미셀이 신고가 영역이 있고, 어제 두산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수사 쪽에 뭐 아침부터 바로 돌파가 나와서 따로 공략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대만에서 오사트 기업들이 다 폭등 오늘 마감을 했던데요. 우리나라는 하나 마이크로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밖에 이제 뭐 하나 비전이나 뭐 일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HBF 관련된 HCB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신기술 쪽의 종목군들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성장하는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 쪽은 코스닥, 활성화, 제약바이오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 계속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2월 말부터 5월까지 줄줄이 제약바이오 일정이 좀 많다라는 점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히 이제 오름 테라피틱스도 굉장히 좋았고, 뭐 보르노이도 오늘 장중에 20%가 좀 올라오는데 박스권을 만들고 올라왔던 종목군들 흐름 보면서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이프릴도 이 액티브 ETF에서 비중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성격을 좀 보이고 있다. 리가켄 바이오도 최근에 액티브 ETF 비중이 올라가고 있더라 라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 좋아 보이네요. 오름도 좋고, 리가캠도 좋고, 에이프릴도 좋고, 그 다음에 올릭스도 괜찮아 보이고, 뭐 비만 계통의 종목군들도 조정시 계속 매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고요. 여기에서 종목은 저는 지금 3개 들고 있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조정시 관심권 갖고 한 3월선 기준에서 매수 관점 보셔야 될 것 같고, 오가노이드 쪽 신고가가 토모큐브에서 오늘 좀 나왔는데요. 조정을 어떻게 보이는지 좀 봐야 되겠죠. 싸게 사면 좋은데 이상하게 쌀 때는 또 관심권에 안 들어오다가 한 방에 몰아서 가버리는 최근 성격이 좀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렀을 때 여기 있는 종목군들 잘 적어 놓으셨다가 매수 관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미 투자 특별법은 제가 캡처를 이제 제가 일정 정리해 놨는데요. 보면 이제 국회에서 오늘 여기 위에는 이제 그 내일이죠. 내일 국회에서 자사주 관련해서 상법 개정 법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냐, 몇 개만 좀 볼까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있으니까 제주은행 혹여나 내일 NXT에서 움직일 가능성 좀 있겠다. 그 다음에가
대미투자특별법 공청회가 열리고 미국에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을 합니다.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와가지고 휘젓고 다니고 한국에서는 3월 5일까지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이야기가 할 것이며 TF가 어제 만들어졌고요. TF가 또 어제 만들어졌고 원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야기가 원전 쪽으로 가지 않겠냐. 왜 일본이 먼저 LNG 들어와 버렸잖아요. 일본이 안 한 거 해야 되니까 원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반도체는 26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방향이 나오는데 이때가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기대감에 올라왔다가 단기 시장에 트리거를 만들어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그리고 전력 인프라는 신고가 칠 때까지 들고 있고 일부 비중을 늘렸다 늘렸다 하시면서 가시면 크게 손해볼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수 빼고 시장 특징주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계속 강세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197,600원까지 올라왔죠. 이 정도 흐름이면 20만원을 터치하겠다라는 이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쉽게 100만원은 다 찍고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가 돌파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저도 돌파 때 좀 늦게 타가지고 위에서 타서 얼마 먹지도 못하고 눌릴 때 여기서 들어가서 또 손절하면서 사실은 이 종목은 본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일단은 돌파를 시켜놓고 오늘 거래 대금 자체가 1조 4,500억이 터졌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내일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이때도 2조 대금을 터트린 자리를 다시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도치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지, 혹여나 내일 NXT에서 한번 더 땡기는지, 이 정도만 그냥 저는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서. 그리고 대형주 증권사 중에는 미래에셋이 일단 위에서 버티고는 있는데 워낙 단계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더라도 이런 종목 나중에 10일선과의 이격이 축소되면 한번 봐본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증권 쪽은 지금 보면 이 ETF 자체가 조금 그렇죠. ETF 좀 자체가 좀 그렇고, 보험 쪽도 뭐 이거는 우격다짐으로 미래에셋 생명을 지금 상한가를 만든 거라 그냥 상식적으로 봐야지, 나머지 보험 쪽 종목군들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상태가 안 좋아요. 어제 사실 저도 NXT에서 회원님들한테 이거 추천했습니다. 현대해상. 그리고 아침에 올라올 때 이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냥 매도해버려라. 근데 아침에 프리장에서 이 정도로 올려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상상도. 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매도할 수 있으면 매도가 또 나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상법 개정된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두 가지 이슈 정도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력 인프라 먼저 보고, 전력 인프라 효중, LS 일렉, 현대 HD, 현대 일렉 지금 구간은 보유자 영역 같아요. 보유자 영역. 산일전기 좀 더 갈 수도 있고 수급도 잘 들어와서 신고가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비중 조금 더 덜어낼 것 같습니다. 신고가 치면. 일진전기 신고가 나왔고요. 흐름들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원전선 뭐 상한가 들어갔는데 중간에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먹고 여기서 일부 잡아서 반등 때 반 팔고 나머지는 상따로 좀 넘어왔네요. 이거는 상따로 물량 좀 가지고 지금 넘어왔고요. 상따에서 넘어갔고, 왜냐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딱 그 관점으로 좀 보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알테오젠이 오늘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트리거를 좀 만들어준 거는 좋은 점이고, 리가켄 바이오가 액티브 ETF에서 비중이 좀 늘어난 점, 그러면 여기서 바닥 잡고 얘도 다시 박스권 언제든지 20만원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지난번에 이제 에보뮌의 임상 성공 이슈가 트리거를 만들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상한가 윗단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름 테라피틱스가 박스권을 돌파한 부분은 이것도 의미가 좀 있어 보이네요. 보통
45일선 기준으로 조정시 좀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로키델스케어, 그 다음에 토모큐브 등등 이 오가노이드, AI 필두로 한 이 삼총사 주가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MSCI 리밸런싱이 3월 초에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리밸런싱이 된 이후에 외국계에서 수급이 더 확실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은 외국계에서 선제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고무적인데, 이 회사의 특징은 유통 주식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면 상방으로 크게 열릴 수도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원전 쪽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침부터 좀 밀려버렸고, 한전기술도 아침에 밀려버렸고, 현대건설도 아침에 슈팅 나오다 밀려버렸는데, 중간에 우리기술이 굉장히 셌어요. 굉장히 고점에서 굉장히 셌는데, 우리기술이 올라와서 이 수급이 혹여나 우진엔텍이나 G2G나 다른 쪽으로 파생이 되는지 내일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박스권을 기준으로 이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뚫고 지지받을 때 보셔야죠. 시간에 때 좀 종목군들이 오르는 것 같아서 뭐 바로 따라잡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우진엔텍도 오늘 이런 음봉으로 종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종배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차트 베이스, 그 다음에 모멘텀 베이스로는 해볼만 했던 구간이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뭐 일시적으로 떴다가 밀렸다가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좀 낮지만 이쪽은 모멘텀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섹터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